네, 안녕하세요. 5주차 3교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제 부모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발달 단계별 부모의 역할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아동의 발달 단계별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청소년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사춘기가 시작될 이제 무렵이죠. 우리가 12에서 13세경부터 21에서 22세경까지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 이제 가장 큰 변화로는 제2차 성징이 나타나고 생식 기능이 이제 생기게 되며 이성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급속한 신체적 성숙과 정서적 불안을 경험합니다. 인지적으로는 가설을 세우고 추리를 할 수 있는 등의 형식적 사고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해 보기도 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며 자율성을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에릭스는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갈등 양상을 정체감대 역할 혼란으로 그쵸?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체감대 역할 혼란으로 에릭스는 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같이 자신의 존재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청소년이 자신의 존재와 추구할 가치에 대해서 확신이 서게 되면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이 확립이 되나 그렇지 못하면 역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아 정체감을 성취하는 데에는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청년기 후반이나 성인기에 이르러서 자아 정체감을 획득하기도 합니다. 사춘기를 기점으로 청소년은 자율성이 증가하며 가족 관계를 다시 조율하거나 재정의하는 결정적인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쵸? 자율성,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율성이란, 네. 우리가 이제 개인이 독립적으로 스스로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겠죠. 그래서 자율성의 획득은 청소년이 이제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아 정체감을 획득해 가고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거나 진로를 결정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청소년이 서서히 부모로부터 이제 정서적, 행동적으로 독립하고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은 이제 청소년기에 아주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성인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기에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이 이제 약화가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요. 그리고 일부 부모들은 이제 우리가 청소년이 자녀가 부모를 이제 부모에게 100% 의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거나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함으로써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동안 지나치게 부모의 의존적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거나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청소년기에는 부모 자녀 관계도 정서적으로 이제 질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부모와 정서적으로 가깝게 교감하면서 부모로부터 큰 갈등 없이 분리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부모가 곁에서 자신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죠. 그러므로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청소년이 부모 자녀와의 관계의 애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제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무래도 청소년기가 되면 행동이 변화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런 거는 이제 그때의 자아 정체감이 확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혼란스럽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부모가 계속 자녀를 통제하거나 자녀에게 계속 이제 꾸중을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부모 자녀와의 애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이 부모와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이제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면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이제 대인관계를 형성할 때 심리적인 지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의존성은 아동기의 부모를 향한 의존성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부모에게 의존하던 생활을 재조정하여 부모 자녀와의 관계, 상호 의존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상호 의존성은 청소년이 자율성을 확보하기 시작해서 좀 더 독립적이기를 바랄 때, 그쵸? 네, 우리가 부모가 성숙한 태도를 보이며 자녀가 원하는 부분을 조정하거나 허락해주는 방법으로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역할이 질적으로 달라져야 되고요. 청소년기 이전에 보였던 양육자의 역할에서 청소년기에는 상담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이제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자녀가 이제 겪게 되는 다양한 발달 전환적 사건에서도 청소년이 이제 자녀가 정체감 및 진로 탐색으로 갈등하거나 이유 없이 반항하거나, 그쵸. 그런 것들을 다양한 발달 전환적 사건에 직면할 때 부모는 그들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자녀의 상담자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기 발달 전환적 사건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역할 혼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개인적 정체감을 확립하고요. 남녀 또래와 새롭고 더 성숙한 관계를 이제 우리가 확립하는 것들 그런 것들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춘기에 나타내는 신체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성을 받아들여 건강한 성적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들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청소년기의 발달 전환적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죠. 역할 혼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개인적 정체감을 확립한다. 남녀 또래와 새롭고 더 성숙한 관계를 확립한다. 사춘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를 받아들인다. 자신의 성을 받아들여 건강한 성적 정체감을 형성한다. 부모와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정서적인 독립을, 네, 그쵸. 우리 시작한다. 개별화 과정이 시작된다. 경제적인 독립이 시작되고요. 직업이나 진학을 선택하고 준비하기 시작한다. 네. 그리고 건전하고 친밀한, 그렇죠. 네. 우리가 관계를 맺기 위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기 시작한다.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이 나타난다. 행동을 다스릴 수 있는 가치관과 네, 도덕적 체계를 결정한다. 라는 것들이겠죠. 네. 청소년은 아동에 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미래의 진로 결정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는 더 많은 갈등과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문제의 종류, 갈등의 양도 이제 다양하고 일상생활부터 통제와 자율성, 권위와 불복종, 학교 성적, 교우 관계, 이성 교제, 군입대, 진로, 가치관의 차이, 세대 간의 갈등 등 일으키는 이제 우리가 갈등 일으킬 영역도 아주 광범위합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상호 의존적인 것이 바람직하고 원만한 이제 의사소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확립하고 부모가 부모에 대한 긍정적 자기 지각을 형성하는데 이제 청소년이 그렇게 이런 자기 지각을 형성하는데 부모가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네, 한번 살펴보면 청소년기의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5가지 영역은 문화와 생활, 책임감, 학교 관계, 가족 관계, 사회 규범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와 생활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빈번하게 갈등을 유발하는 영역이죠. 친구, 이성 친구의 선택, 외출을 허락, 허용되는 장소, 이런 것들, 통금, 연령에 허용되는 활동, 운전이나 행사, 패션이나 헤어스타일 등이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네, 책임감은요, 그쵸? 네, 일상생활에서 청소년 자녀가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 부모와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지품이나 방의 정리정돈, 용돈 문제, 전화 사용, 집안일 돕기, 가족 공동 물건의 사용 문제 등을 책임감으로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영역에 포함되는 거죠. 학교 생활과의 갈등의 영역은 성적이나 숙제, 학습관, 학교에서의 행동, 교사에 대한 태도 등의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답니다. 네,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은 이제 자녀의 미성숙한 행동, 부모에 대한 태도와 존중의 수준, 형제 간의 다툼,
친척관계, 자율성과 통제 등의 문제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회 규범은 부모는 자녀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음주, 흡연, 약물 사용, 성행동, 가치관과 언어, 비행. 비행이라는 거는 뭐 반사회적인 가치관이나 다툼에 휘말리는 행동이죠. 등의 문제를 염려하므로 갈등의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기의 부모 자녀와의 갈등은 갈등 자체보다는 갈등 이후의 회복 능력에 따라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의 질이 네, 우리가 좌우된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그쵸? 여러 가지 5가지 영역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회복 능력에 따라 갈등을 어떻게 이겨내냐에 따라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의 질이 좌우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한 부모 자녀와의 갈등 이후에 다시 이전 상태로 회복이 빠르고요. 건강하지 못한 부모 자녀 관계는 원 상태로 회복하는데 서로의 감정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또 다른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는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좋은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 자녀의 원만한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 자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죠. 긍정적인 부모 자녀 관계를 확립하고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 지각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요. 청소년기 자녀가 이제 부모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모의 지침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청소년기 자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부모 역할의 지침입니다. 자녀가 못마땅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부모의 가치관과 기대 수준에 맞추지 말고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두 번째, 자녀와 의사소통 시에는 자녀의 단점을 언급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결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거나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것이 수치와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을 언급하거나 사생활은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자녀와의 대화할 때 길게 이야기하거나 잔소리나 설교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모가 대화 요령이 없으면 설령 자녀가 힘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상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네 번째, 자녀가 대화를 원하면 어떤 주제라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의논 상태가 되도록 노력한다. 또한 가족의 의사결정 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준다. 자녀와 대화 시에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부모가 한 말이나 약속에 대해서 자주 번복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자녀는 혼란스러워한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부모의 역할로 알고 지침으로 네,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7번, 이제 7번째죠. 청년기와 성인 초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기에서 성인 초기에는 이 시기에는 22에서 23세경부터 30세 전후가 되고요. 청년은 신체적 발달 및 인지적 발달을 거의 완성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때 청년은 진로, 학교 생활, 자아 개념, 자아 정체감, 그리고 교우 관계, 이성 관계 및 결혼 등이 주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에릭스는 이 시기를 친밀감 대 고립감이라고 갈등적 상황을 표현했고요. 자아 정체감을 획득한 청년은 이성을 포함하여 타인과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우정과 동료애 그리고 친밀감을 획득합니다. 그러나 전 단계에서 자아 정체감을 성취하지 못한 청년은 자기 존재 및 자신의 진로 등의 문제에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상실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회적으로 진정한 대인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고립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시기의 부모의 역할은 부모와 성인 자녀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요. 청소년기보다는 더욱더 성숙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요구됩니다. 이때는 청년 자녀가 자신의 진로를 찾고요. 직업을 갖고 부모에게서 독립할 준비를 하거나 친밀감을 추구하며 결혼을 하여 가정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성인 자녀는 상호 독립적이기는 하나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고 의사소통의 빈도가 높으며 전화나 방문, 문자, SNS 등과 같은 의사소통원의 활용 여부에 따라서 부모 자녀와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번에서 7번까지 청년기에서 성인 초기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발달 단계에서도 이제 부모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많은 부모와 예비 부모가 세대 변화를 고려해서 자녀가 장성하기 전까지 부모 역할을 더욱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그쵸. 필요성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임신을 한 태네기부터 성인 초기에 자녀를 양육하기까지, 그쵸? 네, 각 발달 단계에서 효과적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모 교육이나 지식, 정보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서적으로 아이들한테 우리가 각 발달 단계별로 이제 잘 해 나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5주차 3교시 수업에서 이제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의 역할과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가 상담자로서의 부모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같이 네, 어,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5주차 3교시 수업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계속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